이거랑 좀 똑같은 패턴. 대치동 아이들의 시간은 엄마의 계획표대로 흘러갑니다. Useless, speak, useless, not.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엄마의 수첩은 마치 시험 족보처럼 귀하게 유통되죠. 한국 입시가 본인의 IQ 이런 지능만 높다고 해갖고 입시를 치료를 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시기마다 부모 역할을 잘 끌어와서 거기에 또 맞춤형으로 아이가 필요한 부분들을 사교육으로 잘 채워주고 이렇게 좀 잘 가줘야 되는 어떤 종합 예술 작품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조금씩 선행 속도를 높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수학의 선행 속도를 올려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등 수학을 마무리를 하고 중학교 때 고등 수학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10회독이 거의 기본이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14회독까지 해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을 갖고 있는 느낌으로. 지난해 정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의 64%가 소위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치키즈라는 아이들은 일단 그 시작이 심지어는 그 조리원에서 시작한다, 동기들과 함께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은 영어 유치원입니다. 한 7살쯤 되면 이제 슬슬 대치동 학생들이 당연히 가는 수학학원에 대비를 해주는 학원으로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대치의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학원이거나 특목고, 전사고 이런 곳을 지원하기 위한 학원들. 그러다가 조금 길이 달라지는 게 고등학교 진학입니다. 어떤 학생은 영재학교, 과학고 또는 유명한 전국형 자사고 또는 광역형 자사고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치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대부분은 이제 의대를 지망한다는 것이죠. 지난 3년간 자연계 수능 성적 최상위 학과는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의대였습니다.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곧 이공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3대 명문대학 자연계의 정시 합격생 약 43%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순수 과학을 전공하겠다고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도 조금 현실적인 벽들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말없이 조용히 다 의대로 떠났던 것 같아요. 휴학을 하고. 대학에서도 이공계 이탈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저희 목소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850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은 75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을 시작했을 때 그 숫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고 이런 현상이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0명 이하 수준이었는데 최근 5년에 이탈자가 매년 한 100명 이상 늘어나고 작년에 그 의정 갈등 사태, 증원 문제 때문에 지금 한 120명까지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대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과학 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한 1980년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물리학과와 기계공학과를 선호했습니다. 교수 1인당 학부 및 대학원 학생 수가 평균 8명으로 인간적으로 그때 공대가 제일 높았죠. 그 높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정부에서 그 산업 기술 개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온 국가가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로 그때 투자해 놓은 것이 지금 꽃을 피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국책 사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면서 기술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하야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기계라고 하는 제5세대 컴퓨터가 궁금하고요. 로버트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 이 대회가 우리나라의 컴퓨터 시대를 앞당겨서 80년대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과학기술도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빠른 속도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땀 흘리던 분들이 우리 동문이었고요. 공학도로서 자긍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로 대한민국은 도약했습니다. 인재들은 첨단 산업의 가능성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1990년대 최고 인기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식이 공대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고 재밌는 거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셌어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128메가 프레시 메모리 제품이 세계 최초로 한국인의 손으로 개발됐습니다. 마침내 산업 각 분야에서 세계 최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디지털 이동 전화 시스템이 오늘 개통식을 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남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세대일 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 인재들은 도전했고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이 지프가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보시는 대로 놀랍게도 운전자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린 자율주행 자동차. 30년 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운전자가 항상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웬만한 것은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든지 해서 결국 운전의 그 하중을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제 학술 대회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이 머세데스 벤츠나 또는 폭스바겐의 기술진이 한국으로 와서 여기 머물면서 전체 기술을 보고 갔고 불란서 정부에서 이걸 보고 자기 국내 사실 불란서 내에 제1호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기술을 당시 그의 연구팀에서도 개발했습니다. 음성을 인식해 명령대로 움직이는 컴퓨터는 당대를 선도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조그마한 분야의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복합된 기술이거든요. 기계가 필요하죠. 전자가 필요하죠. 통신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AI가 필요하죠. 퍼즐의 한 조각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가 되질 않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의 그 모자란 퍼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서 각 필요한 기술을 나눠줄 수 있는가 상당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가 초긴축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감량 경영이 확산되면서 실업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다 실직한 사람이 79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맨 처음에 영향을 받은 게 연구소나 개발직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한 후로는 학생들이나 연구진이나 이런 또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국가 산업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점점 사라지지 않았나.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자신들이 안정적인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분화되는 그게 12대 88 사회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 지위 경쟁의 아주 정점의 의사라고 하는 지위가
만들어지는 이런 위계화가 완성이 됐다. 이공계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일입니다. 사회 전반으로도 이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이공계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논의에서 이공계 위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당시에는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20년 동안 여러 많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대책들이 수립이 되었지만 이 의대 선호 현상은 여전히 가시지는 않고 더 세지고 있구나. 고등학생들의 이과 선택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대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인력의 절대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힘든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피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공계 쪽으로 대학을 가서요. 졸업하면 이제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경향이 있잖아요. 97년 IMF 이후 판검사나 의사 등 이른바 사자 전문직이 유일한 1등 신랑감이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면서 의대 진학을 생각해 봤을까요? 의사가 사회적 지위도 좀 높고 전체적으로 버는 돈이 일단 금전적으로만 봐도 일반 연고대 나오는 것보다 한 몇 배씩 훨씬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추천받은 직업이 의대였고 의대 가면 이제 막 예쁜 와이프 만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 희망하는 학교가 어디지? 서울대 의대요. 서울대? 의대. 두 번째는?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모두 다 의대? 예. 학생들이 의대를 꿈꾸는 이유가 보통 부모님한테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IMF나 이런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서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직업을 이제 잃지 않고 뭐 그랬던 의사가 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다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의대를 강요 아닌 강요하지 않았나.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전문직 선호 현상은 이공계의 위기를 가속시켰습니다.